안녕하세요. 휘토리입니다. 영상에서 제가 직접 인사를 드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동안 목소리를 좀 많이 안 낸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일본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독감이 되게 심하게 걸렸어가지고 일본에 와서도 한 한 달 정도는 기침이 계속 나더라고요. 네, 그런 이유도 있고, 그냥 저는 제 목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일본 워홀 서류를 준비할 때 어떤 식으로 서류를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본 워홀을 준비하신다면 아무래도 다른 서류들보다 이유서랑 계획서가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실 텐데, 다른 서류들은 좀 간단한 설명이랑 제가 겪었던 특이한 상황들만 좀 짧게 설명하고, 제 이유서랑 계획서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되면 리스크가 있다고. 일본 워킹 많은 비워두시고, 우선 일본 워킹홀리데이는 분기마다 한 번씩 1년에 총 4번 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접수 날짜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기재가 돼 있으니까 날짜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증 신청서입니다. 이건 대사관 홈페이지에 정해진 양식이 있어서 양식대로 작성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진인데요. 제가 접수하러 갔을 때 배경에 색이 있는 사진을 부착해온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다른 사진으로 교체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진의 배경은 색이 없이 흰색으로 촬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력서입니다. 이력서도 대사관 홈페이지에 준비된 양식이 있어서 그 틀에 맞게 최종 학력, 경력, 그리고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내용을 영어나 일본어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조사표입니다. 조사표도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에 준비된 양식이 있어서 본인이 체크만 해주시면 되는 서류고요. 대사관 홈페이지에 양식이 있는 서류들은 신청 날짜를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인이 접수하는 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기본증명서, 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최종 학력이 증명되는 재학증명서나 졸업증명서, 그리고 출생 연도부터 현재까지의 기록이 첨부된 출입국 사실 증명서입니다. 이것들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조회 후에 바로 출력이 가능한데, 중요한 건 이 서류들도 신청하면 신청 날짜가 입력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 오래되면 리스크가 있다고 하니까 접수 일주일 안에 신청해서 출력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통장 잔액 증명서입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는 최소 잔고 280만 원의 입출금 통장에 3개월치의 거래 내역서가 필요한데요. 이게 또 한 번에 많은 금액이 찍혀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가족관계 증명서도 추가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걸렸던 게, 제가 입출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매달 돈을 입금만 하면서 그 적정 금액을 채웠는데, 이게 아무리 입출금 통장이어도 입금 내역만 있으면 신청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셔서 저는 급하게 근처 은행에 가서 10,000원이라도 출금해서 출금이 기재된 내역서를 다시 출력해서 제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깔끔한 게 좋다고 하시더라도 꼭 입금과 출금이 같이 찍힌 서류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여권 사본입니다. 여권 사본 같은 경우엔 흑백이나 컬러에 관계없이 신분사항이 기재된 페이지랑 월 신청 전에 일본에 출입국한 도장이 찍혀있는 페이지는 전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분사항이 있는 페이지를 복사하실 때 A4 용지 좌측 하단에 맞춰서 복사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것도 너무 딱 맞춰서 복사를 했더니 접수처에서 직원분이 조금 애매하셨는지 이렇게 자를 가져오셔서 그 길이를 재시더라고요. 너무 딱 맞춰서 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롭게 좌측 하단에 맞춰서 복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해당자에 한해서 추가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입니다. 일본어 능력이 입증되는 JLPT 자격증이나 일본 어학원의 수료증 등이 있으면 추가로 첨부하시면 되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면 병역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한데 이거는 주민등록 등초본에 기재할 수 있으니까 따로 준비는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8번째로는 드디어 제가 작성한 이유서와 계획서를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서와 계획서는 자유양식이어서 컴퓨터로 작성하셔도 되고 자필로 쓰셔도 됩니다. 다만 영어나 일본어로 꼭 작성하셔야 되고요. 이게 접수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독성을 좀 따지는 것 같아서 이유서랑 계획서 각각 A4 용지 한 장 분량 내로 작성하시는 걸 좀 추천하시더라고요. 꾸미는 것도 물론 자유입니다. 저는 컴퓨터 활용을 잘 못해서 그냥 최대한 심플하게 작성했는데 이제 접수하러 갔을 때 보니까 진짜 눈에 띄게 예쁘게 잘 꾸미신 분들도 되게 많으셨는데 이게 필수는 아니니까 본인의 계획과 워홀에 대한 의지를 좀 잘 드러나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서 카페를 운영했었고 커피를 좋아하고 일본에 여행을 왔을 때 방문했던 카페들이 인상 깊었고 여기서 느낀 그런 서비스 마인드가 너무 좋아서 이번에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창업을 할 때 뭔가 좋은 밑바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이유서를 작성해서 그거에 맞게 계획서도 일본의 어느 지역을 가면 어떤 카페를 방문하고 어떤 문화를 즐기겠다 라는 식으로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뭔가 하나의 키워드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획서랑 이유서를 작성하면 좀 편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진 첨부도 자유니까 인터넷에서 잘 찾아서 사진을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서류들을 준비해서 확인하는 체크리스트까지 작성해 주시면 일본 워킹홀리데이 서류 준비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접수를 하면서 본 특이한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접수처에 방문했을 때 그날 오신 분 중에 서류를 준비하면서 중간에 개명을 하신 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서류 준비를 이제 개명 전 이름으로 하고 와서 제출을 했는데 이게 접수처 쪽에서도 그렇게는 접수가 안 될 거라 그러면서 개명된 이름으로 다시 서류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냥 돌아가신 분이 계셨었어요. 서류를 접수하러 가시면 생각보다 정말 깐깐하게 검토해 주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수정을 해서 출력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저처럼 뭐 은행이나 다른 공공기관을 갔다 와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준비하실 때 뭔가 좀 애매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좀 번거롭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전부 준비해서 이제 접수처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일본 워킹홀리데이의 서류 준비에 관한 내용과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겪었던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하면 워킹홀리데이에 붙을 수 있다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했습니다 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좀 참고만 하셔서 이제 서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영상의 댓글이나 아니면 제 인스타그램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화이팅 하시고 준비 잘 하시고